예, 일본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방사선을 쏘였는데 거기 그 화장품에서 방사선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그 질문을 몇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에 한국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원장님에게 그것을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고 그냥 웃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방사선을 쏘였다고 그래서 거기서 방사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방사선이 나오는 물질은 따로 있습니다.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방사능 물질이 따로 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쏘였다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방사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얼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햇빛도 방사선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태양은 지금 핵융합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이 저렇게 열을 내고 빛을 내는 것은 수소폭탄이 계속 터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원자폭탄은 핵 분열이 되는 것이고 수소폭탄은 핵이 융합하면서 열을 내는 겁니다. 태양은 핵이 융합을 하면서 빛과 열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햇빛도 방사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햇빛 중에는 쏘이면은 피부가 새까맣게 타고 또 피부암도 발생시키는 그런 자외선도 있습니다. 세균에게 쏘이면 세균이 죽는 살균을 할 때 쓰는 그런 자외선도 있지만은 또 가시광선도 있고 또 적외선도 있어요. 적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쏘여서 치료를 하는 그런 광선입니다. 햇빛 중에 이 적외선을 쏘이게 되면은 이 적외선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우리 몸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온열 효과를 일으키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잘 흐르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적외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도 우리 몸에 나쁜 자외선도 있고 또 이렇게 가시광선도 있고 또 적외선도 있듯이 이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선도 알파선도 있고 베타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여러 파장을 가진 여러 종류의 그런 방사능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화장품에는 감마선이라는 것을 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적정하게 조절을 해서 이거를 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햇빛을 한번 쏘여서 그 햇빛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색소를 분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햇빛을 쪼인 물건을 어두운 곳에다 갖다 놓으면 햇빛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을 쏘였다고 그래서 거기서 방사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을 내는 물질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능 물질을 다루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방사선을 쏘인 화장품에서 방사능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은 이 방사선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구나 하고 도리어 웃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쪼여서 거기에 있는 색소를 없애서 이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방사능이 절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방사선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한국식약청에서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일본 후생성에서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애터미 제품은 한국식약청에서도 허락을 받았고 또 수입을 하기 전에 수입품에 대해서 전부 일본 후생성에서 샘플을 보내서 거기서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거는 인체에 아무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방사선 쏘였다고 쏘인 이 화장품에서 방사능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그런 질문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저희 제품은 한국식약청에서도 허락을 받았고 일본 후생성에서도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후생성에서 건강에 문제가 되는 화장품 같으면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로 허락을 안 할 겁니다. 한국의 식약청도 발라서 나쁜 화장품은 절대로 못 바르게 하고 일본 후생성도 절대로 못 바르게 할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게 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에요. 미국보다도 실제로는 일본 후생성과 한국의 식약청이 훨씬 더 까다로워요. 독일보다도 더 까다로워요. 특히 한국의 식약청은 88년도 올림픽 때 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그 도핑 테스트를 하면서 엄청난 장비를 갖다 놓고 그 선수들의 몸에서 아주 머리카락에서 아니면 소변에서 땀에서 조그만한 어떤 약물도 다 찾아낼 수 있는 엄청난 장비와 기술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도핑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식약청에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 몸에 조금이라도 나쁜 것이 들어가면 절대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 후생성도 전 세계에서 가장 검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사용을 허락을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믿고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끔 회사들 중에는 그거를 과장해서 자기네 제품은 그것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자, 두 종류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중에는 두 종류의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아도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원료만 쓰는 회사. 미네랄 오일, 석유에서 뽑아낸 미네랄 오일을 베이스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면은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아도 화장품이 썩질 않아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원료로 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방부제 집어넣지 않으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일주일 한 달만 지나면은 다 썩을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음식이 상하죠? 한 달쯤 지나면 상하죠? 정말 먹을 수 있는 그런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방부제를 집어넣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균이 너무 많이 생겨서 얼굴에 바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 화장품에는 방부제를 안 넣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안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아도 썩지 않는 원료로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원료로 만들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성 원료로 화장품을 만들면은 반드시 방부제를 집어넣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화장품을 쓰시겠어요? 식물성 원료로, 먹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든 화장품을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석유에서 뽑아낸 미네랄 오일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화장품을 쓰시겠어요? 저희도 방부제를 빼고 미네랄 오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기준을 정할 때는 정말 국민의 건강에 해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정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후생성에다가 지금 당신들이 허락하고 있는 그 물질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허락을 하면 안 된다고 거기에다가 자료를 보내야 될 거예요. 후생성에다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신들이 허락하고 있는 그 물질은 이렇게 해가 되니까 그런 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은 절대로 허락하면 안 된다고 그 후생성을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방부제가 들어간 그 화장품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후생성에서 못 쓰게 할 거고, 그럼 누구 화장품만 팔리겠어요? 방부제가 안 들어갔다는 그 회사의 화장품만 다 팔리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방부제가 안 들어갔다고 하는 그 회사가 왜 후생성을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후생성에서 다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기만 하면은 자기네 화장품만 팔릴 건데도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방부제 중에는 나쁜 방부제도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방부제가 있어요. 저희가 화장품에다 넣는 그런 방부제는 먹는 식품에도 넣어도 괜찮다고 허락을 받은 방부제. 여러분 소세지에도 방부제가 들어가죠? 또 여러 가지 먹는 식품에 첨가물들이 들어가죠?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방부제는 화장품에 집어넣어서 피부에 발랐을 때 전혀 해가 없어요. 피해가 제로예요. 그래서 후생성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먹는 음식에 들어간 방부제는 우리 소화기관은 흡수기관이에요. 흡수기관. 이 흡수기관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도 문제가 안 된다 해서 식품에 첨가하도록 했다고 하면은 우리의 피부는 흡수기관입니까? 방어기관입니까? 이 피부는 흡수기관이 아니고 방어기관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라든가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피부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 흡수기관에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바른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허락하고 과학자들이 허락하고 의사들이 허락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원료를 쓰는 것에 대해서 후생성이나 한국식약청에서 허락한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믿고 쓰셔도 되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를 해도 됩니다. 대개는 이 일부의 나쁜 회사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긁어 파가지고 자기들 거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중에는 정말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아도 썩지도 않는
그런 화학적인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회사의 판매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쓰는 원료는 무엇을 썼느냐? 우리는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썩어서 부패가 되기 때문에, 그는 먹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부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방부제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료를 썼다. 당신들은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았는데도 썩지 않는다고 하면은 무슨 원료로 만들었냐고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입증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서민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방부제 조금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아무 피해도 없는데 굳이 그것을 냉동 화장품을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일주일 안에 쓰도록 앰플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원료 같은 경우 방부제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고 일주일 안에 다 쓰도록 조그마한 앰플로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방부제 조금만 집어넣고 그것이 피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방부제를 집어넣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